성과급을 연금 계좌로 받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게 나랑 상관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증권가에서 조용하지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고객을 잡기 위한 전쟁입니다. 은행이 밀리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우리의 노후 자산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증권사 홍보가 아닙니다. 이 경쟁이 왜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입니다. 증권사 퇴직연금 적립금 작년 말 기준 131조 5,026억 원입니다. 전년 86조 4,106억 원 대비 52.18% 증가입니다. 1년 만에 52%입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말 기준 46조 4,556억 원입니다. 전년 30조 1,078억 원 대비 54.3% 늘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왜 중요합니까? 퇴직연금 전체 시장은 약 500조 원입니다. 그 중에서 증권사 몫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절반 이상 증가한 겁니다. 최근 3년으로 넓혀보면 1.5배입니다. 불과 수년 사이에 구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이 시기에 이 뉴스가 나왔습니까?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과급 시즌입니다.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 대기업들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입니다. 이 성과급이 연금 시장과 연결됩니다. DC형 퇴직연금 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로 성과급 일부를 수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성과급을 받는데 세금을 덜 낸다. 방법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사례가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달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성과급의 일종인 초과이익 분배분 PS의 일정 비중을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길 원한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성과급 규모가 큽니다. 세금 부담도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DC형 퇴직연금 계좌 활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계산이 맞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계산이 맞습니다. 기업 하나를 고객으로 확보하면 그 기업 임직원 전체가 고객이 됩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 적립금이 장기적으로 쌓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증권사들이 법인 고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인 고객들이 최근 임직원의 DC형 계좌 개설에 협력할 금융기관을 재구성하고 있다. 재구성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기존의 은행과 거래하던 기업들이 증권사로 넘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고객 경쟁은 어떻습니까? IRP 시장입니다. 개인이 직접 선택하는 계좌입니다. 회사가 정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느 증권사, 어느 은행에 계좌를 열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증권사 간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증권사 IRP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입니까? ETF 실시간 매매입니다. 은행과 보험사에서는 ETF를 바로 살 수 없습니다. 주문을 넣어도 체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일부 상품만 선택 가능합니다. 증권사는 다릅니다. ETF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리츠 같은 상품도 거래 가능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모은행 IRP를 쓰는데 ETF 매매가 바로 체결되지 않아 불편하다. 1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이전할 수 있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증권사로 갈아타려 한다. 이 한 줄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IRP는 연간 납입금 기준으로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절세 효과가 있는 상품입니다. 거기에 ETF 투자 열풍이 더해졌습니다. 주식시장에서 ETF 투자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IRP로도 흘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31일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않아도 사업자를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제도가 경쟁을 구조화했습니다. 이제 비교하기 쉽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동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 더 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핵심을 정리합니다.
성과급 절세 수요와 ETF 편의성, 실물 이전 제도가 맞물리며 증권사 연금 경쟁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멈춰야 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진짜 포인트는 경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경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사은품이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퇴직연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보관 자산이었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쌓아두는 돈,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퇴직할 때 받는 돈,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운용 자산입니다.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관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대상이 됐습니다. 이 변화를 가장 빠르게 읽은 곳이 증권사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로보어드바이저를 2022년 9월에 도입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구성하고 운용합니다. 3년 4개월 만에 평가 금액 6조 6,0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찍이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할 자산으로 정의했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 로보어드바이저, 모델 포트폴리오, 구독 서비스 등 다양한 운용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할 자산이라는 말, 이게 핵심입니다. 삼성증권은 중개형 ISA 잔고 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고객수 144만 명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생애주기와 투자 성향을 분석해 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AI 기반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도 마련했습니다. 월간 모델 포트폴리오도 제공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ETF 자동 적립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미리 설정한 ETF를 매달 자동으로 삽니다. 번거롭지 않게 적립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IRP 전용 ELS 상품을 내놨습니다. 증권업계에서 유일하게 IRP로 거래 가능한 ELS입니다. 기초 자산 가치가 크게 변동해도 기본 설정된 비율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하나자산운용은 금채권 혼합 ETF를 설정했습니다. 금과 국고채 3년물에 50%씩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가 가능하도록 비위험 자산으로 분류된 것을 활용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연금 상품이 다양해졌습니다.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경쟁이 가속화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상품이 많아졌다는 건 좋은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판단해야 할 것도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증권사별 IRP의 운용 방식이나 투자 가능, 상품 포트폴리오는 보기에 따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경영 안정성, 서비스, 친숙도 등을 바탕으로 IRP를 개설할 증권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상품이 비슷비슷해질수록 선택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수익률 하나가 아닙니다. 안정성, 서비스, 신뢰가 함께 봐야 할 요소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1차 머니무브는 예금 탈출이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예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2차 머니무브는 채널 이동입니다. 은행이라는 창구에서 증권이라는 창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3차 변화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연금 운용 방식 자체의 변화입니다. 보관에서 운용으로, 수동에서 능동으로, 위탁에서 직접 선택으로 이 세 번의 전환이 순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의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입니다. AI 로보어드바이저가 더 정교해질 것입니다. 상품은 더 다양해질 것입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연금은 노후 소득입니다. 단기 투자가 아닙니다. 1년 수익률에 흔들리는 자산이 아닙니다. 20년, 30년을 바라보는 설계입니다. ETF 실시간 매매가 편리하다는 것, 로보어드바이저가 자동으로 운용해 준다는 것, 이것들은 도구입니다. 도구가 좋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는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현명한 선택의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연금이 운용 자산으로 바뀌는 시대에 화려한 경쟁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은 결국 개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증권사 퇴직연금 적립금 1년 새 52% 증가했습니다. IRP는 54% 늘었습니다. 성과급 시즌과 절세 수요가 맞물렸습니다. 실물 이전 제도로 이동이 쉬워졌습니다. ETF 편의성이 증권사로의 쏠림을 가속화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지금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퇴직연금은 이제 보관 자산이 아닙니다. 운용 자산이 됐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자산이 됐습니다. 선택이 수익과 노후를 가르는 자산이 됐습니다. 증권사들은 AI, 로보어드바이저, 자동 적립 전용 상품으로 경쟁합니다. 선택지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볼 것입니까? 단기 수익률입니까? 장기 안정성입니까? 운용 편의성입니까? 사업자 신뢰도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지금의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이 20년 후를 만듭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 퇴직연금 계좌가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원리금보장형인지 비보장형인지, 어느 회사에 맡겨져 있는지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그게 출발점입니다. 알아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야 관리가 됩니다. 관리해야 노후가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과 연결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DC형 시대의 연금 운용의 위험과 기회는 무엇인지, 로보어드바이저는 믿을 수 있는지, 디폴트 옵션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40대 이상 시청자 눈높이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